안녕하십니까, 이태일입니다. 충전 중에 폭발이라니. 만약 이게 밤에 침대 머리맡에서 충전하다가 터졌다면 어땠을까요? 새로 산지 2주밖에 안 된 휴대전화가 갑자기 주머니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바지가 크게 타버렸고 허벅지 부위는 피부까지 데일 정도로 심하게 화상을 입었어요. 아버지가 충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충전기를 황급히 뽑아냈습니다. 아이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2025년 9월 7일 오후 강소성 서주의 한 평범한 가정집은 늘 그렇듯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거실에서는 몇몇 어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3살 배기 남자아이는 소파 위에서 깡충깡충 뛰며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가족이 사준 작은 장난감과 사용한 지 1년이 넘은 샤오미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온했던 일상은 단숨에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불꽃을 내뿜더니 순식간에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아이는 놀라 울음을 터뜨리며 본능적으로 휴대전화를 내던졌습니다. 영상 속에는 순간적으로 치솟은 불길과 자욱한 연기가 거실을 뒤덮은 참혹한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가족이 놀라 아이에게 달려갔을 때 아이의 왼손과 하체는 이미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피부는 까맣게 그을렸고 일부 부위에는 물집이 터져 흉측한 상처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너무나 참혹해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다친 남자아이 이모 송 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아무런 이상도 없던 휴대전화가 어떻게 갑자기 폭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휴대전화는 송 씨가 언니를 위해 온라인에서 구입한 샤오미 13 기종으로 사용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고장이나 수리, 개조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는 충전 중도 아니었고 아이는 단순히 소파 위에서 영상을 보며 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샤오미 측 고객센터가 개입하여 휴대전화 잔해를 수거했고 연구개발센터로 보내 폭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9월 9일 현재 샤오미는 아직 공식 성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고 당시 휴대전화가 충전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지적되는 충전 중 발열 가능성은 배제된 만큼 최종 원인은 샤오미의 공식 감정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특히 샤오미 13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큰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네티즌은 저도 지금 샤오미 13을 쓰고 있는데 영상을 보고 나서 손이 덜덜 떨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들은 평소 샤오미 기종의 심각한 발열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게임을 하면 마치 철판처럼 뜨거워져서 아이에게는 절대 만지지 못하게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화면 문제로 여러 차례 수리를 맡겼지만 해결되지 않아 결국 다른 휴대전화로 교체했다는 사례도 전해졌습니다. 한때 편리함의 상징이었던 휴대전화가 이제는 한 가정의 평온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 이 같은 폭발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난 7월 31일에도 한 네티즌이 사용 중이던 샤오미 휴대전화가 아무런 전조 없이 소파 위에서 폭발했다며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당시에는 사람이 가까이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당사자는 곧바로 샤오미 AS 센터에 전화해 설명과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S 측은 휴대전화가 이전에 떨어진 적이 있고 뒷면이 깨져 있었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이전에 떨어뜨린 적도 뒷면이 깨진 적도 없으며 지금 뒷면이 산산이 부서진 것은 배터리의 강력한 폭발 충격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처럼 2025년 3월 24일 하남성 낙양에 거주하는 한 네티즌의 샤오미 휴대전화 역시 실내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티즌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날 이 샤오미 휴대전화는 특별한 전조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발열도 없었고 충전 중도 아니었는데 휴대전화가 갑자기 폭발했고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집안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멀어져 방 안에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나갔고 방 전체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가구, 가전제품, 심지어 벽마저도 맹렬한 불길 속에서 산산이 족각나버렸습니다. 결국 이 갑작스러운 화재는 온 집을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집을 잃은 이 가족은 지금 사방을 떠돌며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가족은 본래 충실한 샤오미 팬이었다는 점입니다. 휴대전화 및 전기주전자, 스마트홈 기기, 전동 칫솔까지 샤오미 제품은 그들의 생활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브랜드를 신뢰했지만 이번 폭발 사건으로 그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티즌에 따르면 샤오미 측에서는 아무도 나서서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 가족은 극심한 공경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샤오미 제품의 품질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샤오미 기기가 한 번의 사고로 수십 미터 밖으로 튕겨 나갔는데 그 즉시 본체가 휘어져 변형되었다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가리켜 두부공예, 즉 부실 제작이라고 풍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만약 이런 제품이 더 위험한 장소에서 폭발한다면 그 피해는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샤오미의 다른 제품에도 안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2025년 7월 28일 사천성의 한 네티즌이 올린 소셜미디어 영상은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샤오미 스마트워치가 새까맣게 불에 걸린 채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선명한 화재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 스마트워치는 아이에게 평소 착용하라고 작년에 사준 것이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책상 위에 가만히 놓여있던 스마트워치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더니 순식간에 스스로 타올랐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만약 그 순간 아이가 직접 차고 있었다면 그 결과는 차마 상상하기조차 두렵다라고 말하며 아찔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 발언은 수많은 네티즌들에게도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중국 대표 브랜드인 화웨이 역시 제품 문제로 번번이 지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화웨이 휴대폰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이 품질, 이게 품질입니까? 다시는 화웨이 안 씁니다. 또 한 네티즌은 그의 형이 고속철을 타고 출장을 가던 중 휴대전화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었는데 잠시 후 허벅지 부위가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차 안의 에어컨이 너무 세게 나와서 냉온 차이 때문에 생긴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더니 결국 휴대전화는 마치 작은 화로처럼 뜨겁게 달구어져 몸을 지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꺼내보니 피부는 이미 벌겋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후 점검 결과 이는 화웨이 프라 70 울트라 휴대전화가 장시간 발열하면서 이른바 저온 화상과 유사한 상황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 제 형 다리는 결국 저온 화상으로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정도 여전히 살아있고 영상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화웨이를 일부러 깎아내린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화웨이 측에서 이미 연락을 해왔고 제시한 방안은 휴대폰을 점검한 뒤 새 기기로 교체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형이 남자라서 그나마 괜찮았지만 만약 피해자가 여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이 방안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도 너무 황당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25년 6월 10일 또 한 네티즌이 새로 산 화웨이 휴대전화에 불만을 토로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 휴대전화를 7,000위안을 주고 샀는데 덤으로 엔진까지 주네요. 진짜 양심적이죠? 너무 웃겨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강력해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그냥 엔진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는 소음이 단순히 시스템이 구동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치 엔진 시동을 끄는 굉음처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농담 섞인 조롱 속에서도 네티즌들의 실망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대해온 고급 기기가 이제는 휴대용 소형 엔진이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최근 들어 화웨이의 폴더블폰 역시 사용자들로부터 품질 문제 제보가 잇따르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6일河南의 한 네티즌은 SNS에 영상을 올려 자신이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고발했습니다. 2025년 7월 11일 저는 화웨이 매장에서 메이트 X6 컬렉터스 에디션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8일 뒤인 7월 99일 믿기 힘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는 순간 받기도 전에 휴대전화가 폭발했고 그 충격으로 제 손가락 3개가 다치고 얼굴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화웨이 메이트 X6의 위험성을 알리고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고 직후 저는 화웨이 매장을 찾아가 해결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명확한 보상이나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일을 책임져야 합니까? 앞으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영상이 공개된 후 수많은 네티즌들의 관심과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가격은 고급기 수준인데 안전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분노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고가 벌어졌는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지?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폭발 사고 외에도 다른 사용자들이 유사한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구입한 메타 X6 폴더블 폰이 고장났다며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화웨이 3중 접이식 휴대전화는 구입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2번이나 녹색 화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고장 때 화웨이 측은 제가 힌지 부분을 부딪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말 충격 때문이라면 왜 그전에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더 황당한 건 그때도 제 과실이라며 무상 수리조차 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휴대폰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제가 고장을 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지만 2달 뒤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건 결코 사용자의 과실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결함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화웨이 3중 접이식 휴대폰을 1년도 못 쓰고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한다면 이건 소비자 기만이 아닙니까? AS 서비스 또한 너무 형편없습니다. 소비자를 탓하기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부딪히지도 떨어뜨리지도 않았는데 화웨이 메이트 X 6초판 프리미엄 버전에서 액정 누액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구입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 완전히 당한 기분입니다. 사천성의 한 여성은 화웨이의 최신형 폴더블 휴대전화를 구입했지만 단 2달 사용한 후 전혀 충격이나 파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액정 누액 현상이 발생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뿐인데 이렇게 쉽게 화면이 손상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큰 불만과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소비자는 사천성의 화웨이 매장을 찾아가 애프터 서비스를 요구했지만 매장 직원은 액정 누액은 사용자 과실에 의한 손상이라며 보존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자비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당사자는 크게 분노하며 정밀검사 보고서를 요청했지만 직원들은 이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화웨이의 품질 검정 절차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다수의 사용자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화웨이 폴더블 스마트폰의 품질 문제와 무책임한 사후 대응이 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고가의 플래그십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고장과 무책임한 책임 회피로 실망감을 넘어 분노한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웨이의 3중 폴더블 첫 번째 모델 출시 이후 품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는 제품 사용 중 발생한 10대 문제를 정리해 폭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액정 누액, 픽셀 불량, 통화 중 끊김, 이어폰이 자주 외부 스피커로 전환, 촬영 시간이 사라짐, 검색 기능 불능, 해외 통화 앱 차단, 화면 스크롤 오류, 인증 실패, 메신저 기능 오류 등으로 해외에서는 사실상 쓸 수 없는 휴대폰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웨이의 또 다른 플래그십 모델 프라 70 울트라에서도 심각한 보안 결함이 제기됐습니다. 한 사용자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휴대전화 비밀번호 입력이나 실제 얼굴 인식 없이 단순히 태블릿에 띄운 사진만으로도 반복적으로 잠금 해제가 가능했습니다. 열렸어요. 보이죠?
열렸어요. 보이죠? 이 사용자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대의 카메라를 동원해 다각도에서 촬영했습니다. 또한 얼굴이 자동으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에 두근을 쓰고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휴대폰이 켜졌어요. 보셨나요? 제 주변에 다른 사람 없죠? 손가락으로 건드린 것도 아닌데 켜졌죠? 맞죠? 정말 황당스럽습니다. 휴대폰이 켜졌습니다. 단 몇 분짜리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즉각 뜨거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얼굴 인식 기능은 무용지물이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고가의 플래그십 기기에서 어떻게 이런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이며 당사자 역시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산 스마트폰 다수에서 시스템 차원의 보안,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일부 내장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의 데이터가 수집, 감시될 가능성이 높으며 심지어 해외에서 사용하더라도 인터넷 트래픽이 중국 국내로 우회 전송돼 접속 제한을 받는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분석가들은 소비자들에게 정보 보안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휴대전화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7월 7일 중국 다수 언론은 한 충전 보조 배터리가 충전 도중 폭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제품이 기존의 리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전날 본사가 심천에 위치한 보조 배터리 브랜드 로마스는 품질 문제로 전면적인 생산 중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로마스와 앙크는 합계 120만 대 이상을 리콜했고 업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6월 말에는 중국 민항국이 긴급 조치를 내리며 3C 인증이 없는 제품이나 문제 있는 배치의 충전 보조 배터리는 기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암프리어스가 보유한 70여 건의 3C 인증도 일시 중단 또는 취소됐습니다. 한편 한 네티즌은 직접 겪은 아찔한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2022년에 아내에게 선물한 보조 배터리가 지난해 10월 갑자기 불길을 일으켜 방 전체가 화염에 휩싸일 뻔했다며 다행히 사람이 집에 있어 큰 화재는 막을 수 있었지만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앞으로 외관만 번지르르한 제품을 또 산다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